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헬스장 가가지고 PT 받고 이제 수영 좀 하고 사우나 좀 하고 이제 샤워하러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물도 약간 미지근하거든요. 아무튼 여기 시설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좋다. 진짜 이거 한국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이런 혜택. 굉장히 저렴해요. 얼마지? 280불인가? 한 35만원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죠. 아무튼 간에 이따가 또 제 비즈니스 컨텐츠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안녕하세요, 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장을 정했잖아요. 시장을 정해서 이제 마켓 세그먼테이션을 했어요. 시장 세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지를 결정했으면은 이제 어떤 포지션, 어떤 타입, 어떤 유형으로 이제 회사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갈지를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사실 이 사업은 시작이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 구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세팅이 잘 되잖아요.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절대 빨리 보거나 스킵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정주행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성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무려 200만 원이나 내고 참여하는 저희 장사력 트레이닝 크루, 이 크루들한테도 똑같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괜히 공짜라고 해서 뭐 가치가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진짜 동일한 영상을 제공할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항상 실행이거든요. 실행이기 때문에 저희 크루들은 저와 함께 같이 즐겁게 빡시게 갈굼당하면서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죠.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동일해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수들이 많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거나 좀 더 깊이 있게 실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뿐이에요. 사업은 상식이에요. 상식. 누차 강조하지만 상식이지만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상식이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거창하고 거대하고 뭐 엄청나게 복잡하고 특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정말 똑똑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직 그림을 안 그렸는데 제 머릿속에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 그림을 하나 상상해 봅시다. 제가 이번 영상은 편집하면서 여기다 하나 이미지를 그려 넣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람이 없거든요. 피라미드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제일 밑바닥부터 해서 한 5단계로 나눠 봅시다. 첫 번째 뭐가 될까요? 소매업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소매업도 되게 많아요. 내가 이제 제조사나 수입사한테 물건을 받아서 재고를 안고 거기서 대리점 계약을 통해서 파는 이제 대리점, 이것도 소매업이죠. 그리고 뭐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 물건을 이제 제조사나 뭐 수입사가 갖고 위탁으로 보내준 도매국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수입사들이 거기다가 자기네 물건을 도매가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권장하는 소매 가격보다 좀 더 싸게 팔게 되겠죠. 거의 마진도 안 나고 팔게 될 거예요. 그러시면 돈을 벌 수가 없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위탁 판매라고 하죠. 저희가 소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저같이 중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일본에 있는 물건,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물건들을 해외 구매 대행, 바잉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쪽에 내가 이제 주문을 받은 다음에 고객한테 돈 입금 확인하고 이제 물건을 오더를 하는 거예요. 뭐 타오바고 됐든 1688이 됐든 알리익스프레스가 됐든 징동이 됐든 샤오미 요핀이 됐든 요 정도 아마 알고 계셔도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하여튼 거기다 이제 오더를 넣어서 이제 배대지라고 하죠, 일명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고객한테 바로 싸주는 일종의 그 드랍시핑이라고 해요. 미국 애들은 영어로 폼나게 드랍시핑, 멋있지 않나요? shipping에서 드랍해버리는 이런 형태를 이제 구매 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구매 대행도 뭐 사실 해외 위탁 판매랑 똑같은 형태예요. 내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저같이 해외 총판 브랜드를 뭐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뭐 일본이 됐든 조금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계약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수입해가지고 재고를 떠안고 파는 형태가 있겠죠. 그것도 소매업이에요. 또 한 가지 소매업을 설명드리면은 이제 OEM 나의 브랜드로 찍어서 중국 공장에서 나의 제품을 생산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뭐 데칼이나 뭐 디자인은 바꾸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 주물 뜨는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플라스틱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일단 뭐 브랜드를 로고를 찍어서 뭐 박스를 갈고 매뉴얼을 넣고 해서 이제 나의 브랜드로 해서 파는 방법, 이것도 소매업이죠. 물론 이걸로 통해서 도매업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내 구조를 이제 대리점을 모집을 해가지고 도매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 제가 한 5단계로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미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버렸네요. 소매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도매업이 있어요. 그렇죠? 도매업. 4단계로 나누면 되겠다. 도매업이랑 이제 그걸 OEM으로 하던 남의 제품을 수입해서 총판으로 대리점에 깔든 뭐 이렇게 해서 중간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파는 도매업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생산이에요. 그렇죠? 내가 공장을 뭐 어떻게 계약을 하든 독점으로 하든 아니면 소유를 하든 해가지고 내 제품을 만들고 또 공장을 운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 친구가 지금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돌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제 비즈니스의 끝판왕이 뭘까요, 여러분? 잠깐 퀴즈. 바로 브랜드입니다. 이 앞에 소매업에서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브랜드는 바로 소매로 접근할 수도 있고 도매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공장을 통해서 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소매가 됐든 뭐 도매가 됐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사실 생산하는 타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공장을 이용해서 내 제품을 만들어도 됩니다. 뭐 사실 리비안이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알지 모르겠는데 테슬라도 그랬고 처음에 전기차 업체들이 생산 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초반에는 뭐 포드 자동차나 이런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랑 제휴해가지고 그쪽 라인에서 자기네 모델을 만듭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형태죠. 저희도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샘플을 갖고 있는 공장에다 오더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지고 진입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좀 자본 여력이 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돈을 날려먹어도 된다 하면은 바로 OEM으로 가도 돼요. 내 브랜드 찍어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진짜 돈이 많아, 그리고 이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리고 남들이 내 아이템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 내가 공장 설비까지 다 갖추어서 만들고 싶어, 그럼 공장까지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리스크를 낮춰야 되잖아요. 특히 경험이 없을수록 망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 마켓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판매량을 확인한 다음에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확장이에요, 확장. 그러니까 소매 형태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늘려가지고 비즈니스를 다변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종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갈수록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시장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제품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쌓여요.
수직적 확장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난이도도 높고 그러지만 그렇게 가야지만 좀 장기적인 비전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수평적인 확장, 가령 저는 약간 수평적인 확장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도 저희 지금 브랜드를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샘플 오더를 넣은 상태입니다. 전기 자전거 한 대랑 지금 실내 자전거 한 대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운동기구도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수평, 수직 확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제 수평 확장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수평 확장이 좀 쉽거든요. 아이템을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계절적인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실내 자전거 그리고 일반 자전거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자전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템을 수평적으로 확장해서 캐시플로우를 좀 더 키운 다음에 저처럼 이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이 피라미드는 보이지도 않으시겠지만 피라미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 형태로 이 사업 구조를 진입하고 운영해 나갈지 사실 이게 뭐 차근차근 나가셔도 돼요. 처음에는 뭐 위탁으로 팔든 대리점에 등록해가지고 국내 뭐 제조사도 많잖아요. 걔네들 물건을 팔아도 되고 제 물건을 팔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크루들한테는 제 물건으로 약간 테스팅을 할 거예요. 과제를 내줄 겁니다. 제 물건을 파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 이미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돈을 벌 수가 있죠. 아무튼 간에 오늘은 이제 이 사업의 구조들 특히 유통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유통뿐만 아니라 다 적용돼요. 비슷한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 수직으로 피라미드 꼭대기로 갈수록 경쟁은 그렇게 엄청 치열해지진 않아요. 물론 쩐이 많은 업체들이 저 위쪽에 분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기술력이 있다. 그래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 위에서 시작하셔도 돼요. 자기 브랜드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가령 내가 의상 디자이너야. 되게 잘 나가. 유명해. 그러면은 바로 내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생산 업체들은 널렸으니까. 화장품이든 옷이든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넘칩니다, 진짜. 한국에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콜만가? 거기서 대부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이 비즈니스 형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박아두셔야 돼요. 어차피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안에서 이제 뭐 인센티브 구조나 뭐 대리점 구조나 뭐 이런 가격 책정이나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이나 PR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뭐 브랜드 가치를 조금씩 높여나가고 인지도를 쌓는 그 과정이 더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알려드린 영상은 이 그림을 머릿속에 큰 그림을 갖고 가자라는 게 이번 영상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는 당연히 위로 갈수록 높아져요. 그래서 수직 확장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부가가치, 돈을 많이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경쟁력이 생기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지금 여기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떠들면 민폐일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